네, 저는 서울교대 설명회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 자리를 앞에서부터 채워주세요. 보통 이제 고학년 자녀분들은 이게 그 어머님들은 저쪽 뒤에서부터 자리를 채우시거든요. 근데 저학년 어머님들은 앞쪽에서부터 자리를 채우시더라고요. 일단 오늘 그 설명회를 저희가 이제 하는 이유는 일단 작년에도 5월 29일 날 저희가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전년도에 서울교대가 이제 활동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생소해서 이제 그 작년 21년도에도 활동지로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의 실력 발휘는 뭐 전혀 못하겠다 이 생각이 또 들어서 작년 5월 29일 날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모집 요강 발표 난 뒤에 설명회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여실히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서울교대가 이제 선행학습 위주의 그 선발 방식에서 이제는 약간 활동지에 관계되어진 부분으로 전환된 것. 근데 왜 전환됐을까 솔직히 고민스러웠는데 이유는 딱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영재고 입시에서 3차가 바뀌었습니다. 3차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탐구 보고서 작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탐구 보고서, 탐구 계획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부분을 본인이 혼자 기획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등학교도 이제 세특 부분에서 본인들이 이제 쓴 내용에 대한 어떤 보고서나 수행평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쓰기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한 보통 6학년이 되면 어머님들한테 논술학원 말고 내 국어학원을 보내달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3, 4, 5학년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영재라고 보는 아이들은 국어를 잘하는 아이. 이게 지금 저번에 이제 어머님들 이제 몇 분 상담을 드렸는데 3학년들의 선행 속도가 예년에 비해서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진도를 나간 친구들과 진도를 안 나간 친구들 이 두 딱 갈래로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수학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 중간에 비는 텀이 있잖아요. 그 텀을 어떻게 메꾸고 가실 건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건 맞는데 중간에 텀에 대한 반복이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주는지가 관건이라서 영재원을 보내시더라도 수학 선행이 영재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더 빨라서 내용적으로 많이 이제 그 앞서 있게 되어지면 영재원에 대한 흥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영재원을 보내실 때 약간 그런 어떤 타이틀이 필요해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입시에서 이거를 써 먹으시려면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영재원 프로그램을 잘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엔 2년차 사사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엔 중등부니까 그 아이들이 나머지 나중에 이제 선발되어지는 8명의 사사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100% 입시에서 성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사사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갈 건가 말 건가 이 고민을 갖다가 하실 경우에는 사실 영재원을 안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사 과정까지를 간다라고 놓고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영재교육원의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인원은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발되어질 수 있는 비율은 훨씬 많아진 거랑 한두 명이라도 아이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활동지에 대한 부분에 샘플을 과학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8월 달에 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상담 문의가 많이 오세요. 근데 상담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 7월달, 8월달까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만약에 학원을 보내고 계시다면 좀 죄송스러운데 왜 할 게 없냐면 수학은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리고 과학은 활동지 주제가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8월 27일 전까지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네,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을 유지하면서 네, 그 공부를 계속 해도 괜찮습니다. 괜히 영재교육원 준비한다고 네, 무리해서 다른 학원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맛보기로 이렇게 다니는 거는 네, 그거는 저는 네, 금합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교육청을 갖다가 지원을 할 게 아니라면 네, 전혀 그 의미가 없는 행동이어서 교육청 하는 것도 준비는 10월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학습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잡으실 때 그 스케줄상 아이들한테 너무 무리한 스케줄이 안 잡히도록만 네, 시간적인 여유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그 천 원장님이 그 앞에 해주시고 제가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천 원장님 지금 이제 유치원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 때문에 네, 그래서 아빠의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번에 PT를 조금 이쁘게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있는 그 이미지는 어머님들의 모습이에요. 네, 왜냐면 딱 저 모습이 언제 나오냐면 9월이에요. 9월. 네, 9월에 저 모습이 나오면 어머님들이 이제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다니시는데 사실 그때는 어머님의 도움보다는 우리 친구가 어떻게 그걸 해줄까가 이제 사실 관건이죠.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될 거 서울교대 말고도 지원 가능한 네, 영재교육원들이 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은 서울교대 영재교육원하고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내에 네,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여기 서울 창조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영재원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우리가 그 영재원 수업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은 가천대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기 서울교대에서 선발이 안 됐다. 그러면 교육청 영재원은 네, 꼭 준비를 해주실 거를 저는 권합니다.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청 영재원은 가장 이제 핫하고요. 그리고 영재원 출신자들이 나중에 대학부설에 가게 되어지는 경우는 영재교육원에서 그 받은 수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대학부설 영재원, 그 다음에 영재학급,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레벨 수준을 잡았었는데 영재학급은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부재 문제로 없어지고 있는 추세들이어서 네, 사실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한 가지가 이제 단점이 선생님이 내 아이를 주도 면밀하게 못 본다는 거. 왜냐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기 때문에 사실 추천서 쓸 때가 제일 괴로워요. 네, 진짜 거기서 튀지 않으면 네, 이 아이에 대한 기억이 전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많은 인원들을 담당을 하시다 보니 그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못 봐서 나중에 추천서 써줄 때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안 그러신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갖다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추천서나 이런 거 받을 때 이게 가서 잘 해주시는 분도 있는 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3학년 교육청 영재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꼭 유지를 해주시고 여기 강남구에서 대치하고 엄북 있잖아요. 근데 대치는 기본적으로 수학이 강한 친구들이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엄북은 과학입니다. 네, 왜냐면 엄북에 계시는 과학 선생님이 잘하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과학적으로 가실 때는 떨어져도 네, 잘하는 곳에 가서 선생님께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그거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하고 5학년들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은 사실 영재원의 꽃들이죠. 꽃. 왜 꽃이냐면 모든 영재원이 다 4학년을 뽑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4학년들은 성향을 어머님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모든 영재원이 내 아이가 다 혜택이 있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여기 고려대 영재교육원은 이미 출발을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에 다시 한번 또 공지하고 또 2차를 뽑을 텐데 고려대 영재교육원 지금 저희가 합격 사례로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떤 아이들인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은 몇 년을 보내봐도 자기주도적 학습이 잘 되는 애들. 네, 이거는 100%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고려대 영재교육원이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선택을 하실 때 거리가 멀어서라는 표현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왜 그러냐면 어머님이 귀찮아서 영재교육원을 안 보낼 거면 서울교대 지원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학습적인 선행도가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의 학습적 선행도가 높다 하면 차라리 나중에 연대 때 한 번만 보내도 괜찮아요. 6학년 때. 굳이 아이를 막 닥달하면서 주말에 모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고려대 영재교육원 출신 지금 학생들, 제가 데리고 있는 제자, 대치동에서 이제 그 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이제 걔가 고3인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딱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미 고등학교 들어갈 때 선서하고 들어갔고, 지금도 현재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꿈은 로이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친구 자체가 이제 거기에 가서 그걸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이과형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탐구 보고서를 쓰잖아요. 지금 애들 자유탐구 대회하고 창의력 대회 할 때 5페이지짜리 보고서 쓰잖아요. 그거 2시간 정도면 다 씁니다. 이거 제가 왜 2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시간 쓰는 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학생이 그거를 갖다가 5페이지라고 하더라도 내용 구성 다 하고 그걸 짜집기를 해서 내용 전체적인 거 구성 포맷을 갖다가 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려대 사사까지 했고 고려대 사사 졸업한 친구들이 저한테 보여준 거는 그게 무리 없이 소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꼭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수도 적고 그다음에 수학만 조금 더 선행을 했고 과학은 거의 안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친구들도 가서 본인이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스스로의 힘을 터득해가지고 지금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조금이라도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친구들은 서울교대보다는 고려대를 권합니다. 이거는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의 어머님들께 물어보시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서울교대 쪽을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한 친구들.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들이 이제 이 코로나 겪으면서 선행 진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옛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이 중학교 한 2학년, 2학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중3을 뺀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지 말씀을 갖다가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모든 학원들이 다 그렇게 지금 경쟁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그거를 갖다가 시키시고 나서 3학년 때, 4학년 때까지 해서 수투까지 만약에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K형 하면 되잖아요. 근데 K모는 수상수하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6학년 때도 수상수하를 또 반복하잖아요. K모니까. 중1 때도 또 K모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년 내내 수상수하만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을 90점을 못 맞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 영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 할 때 서울교대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선행진도 높이는 거 말고요. 거기 있는 부분에서 어머님 조금 약간 깊이를 갖다가 있게 가지고 가시려면 K형의 수상수화만 건드려주지 마시고 수원수투까지 아예 그냥 해주세요. 차라리 수상수화를 반복시키는 건 중등과정의 반복이고 수원 정도를 갖다가 반복시켜주는 거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 친구들이라도. 사실 그렇게 하면 K모나 이런 데에서도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머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학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이 거의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는 그릇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릇을 넓혀주는 효과를 갖다가 하려면 빠른 진도에서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성균관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과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 산출물이 없는 친구들은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나라 인문영재원이 없어요. 근데 인문영재원이었던 고려대 영재교육원이 융합영재교육원으로 바뀌고 인문영재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성균관대는 지금 하나 남은 인문영재원입니다. 근데 원래 영재교육원의 취지는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영재교육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인문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이제 주제를 갖다가 해서 하는데 성균관대는 첫 해 보내보고 두 번째 보내보고 올해 이제 또 보내면 얘네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영재교육원에. 근데 단점이 있어요. 1년밖에 못 다녀요. 그래서 여기는 산출물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네, 이거 지원을 해보시고 시험도 없어요. 네, 그 대신 뭐가 있느냐? 면접이 있어요. 네, 그리고 면접이 있는데 면접이 무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영재교육원을 지원을 하실 때 안전장치 하나는 좀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천대보다는 네,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안전장치를 하나 이렇게 걸고 양쪽을 지원을 했을 때 면접에 대한 부분의 선택만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 수리정보 쪽을 가실 때는 교대도 있지만 네, 한양대 정보영재원, 소프트웨어 영재원도 네, 그 부분에서 아주 네,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서울대 수리정보 분야까지는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이 한양대 영재교육원은 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한양대 영재교육원이 1차 때, 2차 때 학생 선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의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는 수학 수준이 높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네, 중3 과정 끝내고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위의 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적어도 수상 수화 다 끝내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컴퓨터 언어적인 사고를 갖다가 할 때 수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 선행 진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데가 여기 한양대입니다. 그 대신 배우는 부분은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고 영재교육원의 장점은 여기서 학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 배운 내용을 또 학문적으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이렇게 좀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놓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지금 안 나온 미술영재원까지 다 하게 되면 서울시 대학부설에서 뽑는 인원은 약 1,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제외하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곳을 지원을 갖다 할 때 이게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갖다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서울대교대 영재교육원에 대한 소개하고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준비할 사항들, 그 다음에 효과적인 활동지, 과학활동지 작성법, 네,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도서 목록 이 4가지를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의 내용을 갖다가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모집 영역은 네, 수학, 과학, 정보, 융합입니다. 근데 이 정보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중에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별도로 따로 있어서 그 학생들은 별도 선발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정보는 20명인데요. 그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120명에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 이상의 인원을 갖다 선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지금 이제 과학에 비해서 뽑는 인원이 적습니다. 근데 과학은 재작년 선발 기준으로 해서 그 원장님이 이때 23명을 선발했다고 했고 작년에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25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들이라고 해서 과학에서 내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6명 뽑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선발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학급수는 15학급을 유지하고 있고 사사과정까지 포함해서 214명의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발 방법은 이 서류평가가 일단 1차 관건이고요. 수학은 수학 포트폴리오 3개가 들어가고 과학은 탐구활동지 작성해서 매주 제출을 갖다 해서 서류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간소화되어진 건 수학이 더 간소화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추후에 필요한 적기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가 돼서 한 10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따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인재상을 갖다 잠깐 봐주시면 어머님들이 이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 아이를 갖다가 보내실 때 이거하고 맞는지를 갖다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창의성이 있고 자기주도성이 있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근데 서울교대가 뭘 보기 시작했냐면 감성하고 의사소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요새 아이들이 어머님 인성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도 인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네가 홈페이지나 영재교육 GD 사이트에 아예 게시한 내용 중에
심미성과 감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개인 이기주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감성이 필요하면 사회 공헌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최근에 올라온 기사가 하나 있던데 뭐냐면 그 홈페이지에 연대 영재원 1기를 수료한 김땡땡이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수학과 박사가 되면서 그쪽에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거기 갔다라는 공지가 떠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할 때 거기 지금 연대 같은 경우에 연대 수학과의 출신들이 MIT를 가고 최근에는 김동땡이라는 친구가 하버드대 수학을 갔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라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기서 수학 대회에서 또 상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적인 공헌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할 때 여기서 이 감성이라는 부분이 없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적인 부분에 접근에 있어서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인식을 갖다 하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심미적인 부분하고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고 작년에 저희가 합격자 선발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작년에 진짜 잘하는 애들 근데 그 친구들은 일부 떨어지고 네, 약간 어중간한데 인성적인 부분에 밝은 친구들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갖다 볼 때 이거를 갖다가 제가 작년에 이걸 캐치를 했으면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영재교육기관의 그 홈페이지인 GED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딱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교대 홈페이지는 작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대화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올해부터는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아이가 대화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은 힐베르트 반, 데카르트, 과학은 퀴리, 멘델, 파인만 이렇게 지금 세 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20명씩 차이 있는데 여기 지금 멘델에만 지금 한 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어떤 중도 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중등과정에 대한 부분을 시험을 봐서 중1 때 다니는 과학과 수학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 20명씩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사과정은 자, 이 인원들 중에서 현재 48명으로 좁혀지고요. 사사 2년차 과정은 18명에서 9명 정도 이렇게 뽑는데 여기는 한 명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사 2번 2년차까지 과정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214명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형을 갖다가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어머님들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원하는 전날까지 이제 어머님들이 문자로 아니면 또 전화로 학원에 물어보시는 건 수학으로 해야 돼요? 과학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수학으로 과학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수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에 언급을 할 때 독서 포트폴리오와 발명 포트폴리오를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꼭 수학 포트폴리오가 아니어도 된다. 이유는 이 서울교대가의 어머님 선행지수는 높은데 이 원장님, 이 정보 원장님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융합을 원해요. 애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애들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융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제일 적입니다. 만약에 아까 지금 어머님들께서 수학에서 제일 우리가 유명한 피타고라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할 때는 자, 뭐가 들어가야 되면 탐구 동기 들어가니까 독서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독서가 들어가줘야 돼요, 어머님. 왜냐면 책을 갖다가 읽어서 내가 여기서 어떤 느낌에 대한 부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남한테 보여줄 때 어떻게 실험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하고 과학적인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 이 친구들은 수학에 대한 융합 부분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할 때 수학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피타고라스를 하면 그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나중에 어떤 뭐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생활상에서 어떤 발명도의 도구를 갖다 발견을 해낸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한 페이지를 딱 채우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학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제 작년에 가지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게 그 컨설팅을 갖다가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피타고라스의 증명만을 갖다 한 페이지에 채워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건 사실 인터넷에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뭘 보여줄 건가가 관건이고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얘가 그동안 했던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해서 냅니까? 해서 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100명 지원이면 어떤 누구도 아무도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준비를 갖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가 맞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올해 준비를 해서 제출한다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돼요. 만약에 어머니들이 그 이제 산출물에 대한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왜 가배 교육 같은 데는 그 할 때 사진 찍어주잖아요. 그리고 KG 영재교육원도 내 사진을 찍어주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사진 찍었던 것들을 내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시고 설명을 그렇게 다 하세요. 왜냐면 그게 이 도형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그 교육들이 창의놀이가 이 실질적으로 수업 포트폴리오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산출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놓고 보시고 수학은 서류 전형에서 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소개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의 색깔을 어떻게 드러낼지 일관성 있게 써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양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하고 그다음에 시험하고 면접을 딱 33, 33, 33점으로 잡아놨어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일부 평가하고 면접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에 활용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잘 써봐도 본인이 풀어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쓸 때 아이가 정말 술술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거 기재를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온라인 교육 실시를 갖다가 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탐구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탐구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풀어내는데 아이가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어머님이 중간에 나서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 작년에 아이가 혼자 하니까 이거를 방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교대는 방치하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이가 혼자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계라고 하는 부분은 방향성에 대한 한계예요. 이게 글을 쓰거나 결과를 도출하거나 이것들은 할 수 있는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의 한계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대신 대피를 해주거나 그다음에 이게 도와주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이가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약간 조언, 언어적인 도움은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지정되어진 시간까지 제출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그 830명 중에 한 60명 정도가 포기하는 사례가 요겁니다. 요거. 네, 제출 시간에 넘겨서 업로드를 시켜서 아이의 그 선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아웃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어머님들께서 11시까지 제출이면 9시에는 꼭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대학 서버가 이 상태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밀리다가 나중에 꼭 업로드가 안 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은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책들을 펼쳐가는 것, 그리고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진 것들에 위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달, 9월달에 준비할 게 무엇인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혹시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네네, 어머니, 네. 어머니 앉아 계신 게 보스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여기 지금, 원래 저는 앞에 있는 분을 시켜요. 어머님은 오늘 앞에 앉은 게, 제일 일찍 오셨잖아요. 1번이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거예요. 자, 어머니, 7월 달에 어머니 뭐 하실 거예요? 7월에. 곧 며칠 있다가, 휴가 가시는 거 빼고. 30일부터 8월 한 10일까지 휴가 잡아놓으셨다고 치면, 그 기간 빼고, 또 아이만 남겨놓고 또 떠나시는 건 아니죠? 작년에 그런 부모님이 계셔서 그 친구 너무 우울했어요. 혼자 하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냐? 너무 불쌍했어요, 진짜. 어머니 뭐 하실 거예요? 저 끝까지 물고 들어줘요. 과제 집착력. 독서를 좀 시켜보려고. 7월에 독서.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네? 자, 어머님 독서. 어머님은? 네. 반전 학원 계속 다니고 네. 과학 특강 했고요. 그, 과학에 관심 있어서 과학 책 계속 읽게 됐어요. 아, 그러면 어머님 두 분 다 독서네요, 결국은. 그죠? 네. 근데 어머니 학원의 스케줄이 다 정해졌나요, 지금? 네. 아. 네, 소마나 아니면 필즈의 네, 이 윗반 정도 되겠네요. 맞죠? 네, 왜냐면 그 친구들은 시간표가 네, 이때쯤 나와야 네, 수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요렇게 어머니 가면 됩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 독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어머니들께서 이 독서를 히든으로 쓰실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이 친구 모습 보이시죠? 네, 작년에 그 친구 얼굴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네, 이걸 다 맡겨놓고 엄마는 어디 간 거죠? 아빠하고. 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할 때 어머니 여름방학 기간에는 네, 기본적인 학습 시간의 시간표를 꼭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영재교육원에 근간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이를 데리고 그 여름철 휴가를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자연 생태가 있잖아요. 근데 여행지에서밖에 볼 수 없는 자연 생태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사진을 좀 찍어두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의무적으로 찍으시라는 건 아닌데 사실 거기에서 나중에 사진 쓸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이게 흥미있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서울교대가 꼭 과학 주제에서 생태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효과적인 부분을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특강에서 하는 이 특강은 실질적으로 그 수학 과목을 제외하고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 포트폴리오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이제 특강을 수강하는 거는 사실 어머님들이 이제 그 정보가 없거나 우리 친구들도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특강을 갖다 통해서 본인 걸 만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수학 포트폴리오는 그때 가서 만들 수가 없어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그거를 갖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 특강으로 이 수업을 듣는 건 괜찮다. 그리고 독서는 네, 여기 그 읽은 책 목록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고서 이제 선정하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10권이 필요하거든요, 10권. 예, 근데 10권이 필요한데 그 10권의 책을 그때 가서 정하니까 나중에 뭐가 이제 좀 차이가 나냐면 책의 그 두께와 책의 수준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 초등학교 3학년들이 책을 읽으면 어머니 얼마나 읽겠어요. 네, 근데 이제 책 거기다가 네, 이제 고등 아니면 대학에서 읽는 책들을 갖다가 써주시고 그러는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책에 대한 면접 독서는 책 10권 중에 딱 한 권을 갖다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10권 중에 한 권 선택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려면 책에 대한 부분에서 아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독서를 갖다가 할 때 어머님들께서 집에 전집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과학 전집. 거기서 한 권을 갖다가 네, 선정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근데 어린이 과학동화 네, 볼륨 몇 해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갖다 읽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첨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칼럼이나 그 어린이 과학 그 동화에 기고되어져 있는 기사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네, 도와줍니다. 근데 이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님들이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가지고 제일 고민하는 게 얘더라고요. 독서. 근데 독서는 정말 어머님 너무 특이한 책을 갖다가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연습을 갖다가 하시려면 네, 서울대 대학하고 서울대 영재교육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책 목록 리스트에 순서가 있어요. 인문, 인성, 네, 그다음에 전공 딱 요 세 파트거든요. 그 정도 연습하는 차원에서 하실 거면 괜찮은데 그 연습이 아니고서는 책에 대한 무리를 너무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왜 서울교대에 갑자기 서울대에서 이야기하는 인문, 인성, 네, 이 전공 딱 이 세 개를 갖다 얘기를 하냐면 서울교대하고 서울대는 같은 줄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서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8월 달에는 일단은 지금처럼 네, 설명회에 꼭 참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설명회에 대한 부분에 참석을 하실 때, 이제 저희 올림피아드에 오셔서 설명회를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다원에 있는 이하란 선생님이나 김영균 선생님, 네, 그리고 사실 뭐 다른 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영재교육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미래탐구에서 봤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것 말고는 추천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하실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이 그 설명회에 대한 어떤 이슈가 뜨면 네,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보까지 들어보시고 최종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 학원에 대한 부분들의 스케줄을 갖다 보시고 학원 시간표를 갖다 어머님들께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이거 8월 달이라고 하냐면 서울교대는 항상 8월 26일, 27일, 늦으면 2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8월 26일, 27일 정도에 공지가 나면 네,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학원들이 시간표가 잡힐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전체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네, 시간에 대한 부분을 픽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과학 같은 경우엔 과제가 며칠 날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목요일 날 나올지 금요일 날 나올지 그렇게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학은 그 공지가 나온 뒤에 시간표가 잡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중순 이후에 발표되는 이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그냥 검색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올림피아드 블로그 아니면 제 블로그 이런 데서 다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이제 사실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9월부터가 진짜 이제 실전입니다. 일단 9월에 어머님 원서 접수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비용에 대한 부분에 그 종이 출력은 꼭 해 놓으십시오. 원서 접수대의 그 용지가 나중에 또 어머님들 뭐 부랴부랴 뽑느냐고 나중에 바쁘신데 미리 이거는 한 2부 정도 뽑아 놓으세요. 나중에 제출하실 때 필요하니까. 그리고 1차 통과 후에 면접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혼자 준비하는 건 의미가 없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하는 건 다 이제 좋은데요. 이제 면접이라는 부분은 지켜야 되는 부분의 룰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은 아예 혼자 준비하는 거는 반대. 그래서 어디 학원이든 면접이 열리면 경험상으로 한두 번은 꼭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활동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제가 써놨죠. 자녀 스스로 하도록 권고하고 중간에 조언 정도만. 왜 그러냐면 어른이 이걸 갖다 하게 되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어머님들은 어머님들의 그 티를 못 벗으세요. 네, 그거는 안 돼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그게 쓰는 문구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절대 쓸 수 없는 문구가 있어요. 더군다나 저처럼 이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이 서울교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갖다가 그 아이들을 경험하는데 그 아이들이 몇 년이 지나서 그 문구를 갖다가 어떻게 쓸까요? 못 쓴단 말이죠. 근데 그 문구가 여기 써 있어요. 그럼 이거 대본에 한 글자, 한 단어 때문이라도 어른이 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그 부분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은 중간에 조언 정도만. 네, 그렇게 해야 어머님들이 나중에 진짜 고등학교 가서도 어머님들 조금씩 쉬어가면서 애 공부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재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한 군데만이 아니라 2군데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은 고려대하고 성균관대, 그리고 수학 선행이 빠른 경우에는 서울교대하고 한양대, 과학 선행이 빠른 경우에는 서울교대하고 과천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면 나중에 어머님들이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7, 8, 9에 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그 활동지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직접 이제 보내줬던 친구들의 샘플들이고요. 이 활동지를 작성해서 이제 실제 합격했던 친구들이 이야기해주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시간함수. 이게 저는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시간함수 부분이, 이제 꼭 필요하다.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왜냐면 애가 타더라고요. 업로드가 안 되고 막 하니까, 애가 타서 이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에 대한 집착력인데요. 이거는 아까 본인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자료를 본인이 직접 찾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분석해가지고 결론 내리는 것까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이 합격 확률이 확실히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침판하고 자석이 그 서울교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저는 자석에 관계되어진 독서, 자석에 관계되어진 책, 그리고 3학년 때 나온 자석은 한번 본인이 꼭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활동지 1년차, 2년차도 그렇고요. 예전에 시험을 볼 때도 자석에 관한 문제는 절대 빠지지 않고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석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볼 때 교과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려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틀립니다.
네, 집에서 보시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이게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그대로로 관찰하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본인이 관찰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활동지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꾸며내지 않도록 어머님들께서 아이에 대한 부분, 아이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학년별로 분류를 갖다 해놨는데요. 자, 어머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건 초등학교 3학년이 지금 했던 거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했던 그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작년에 제가 본 친구들 중에 이 그림이 여기 모는 종이에 그대로 이렇게 사각으로 그려져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쁘게. 칸이 이쁘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점을 찍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지금 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측정한 기록물들을 했는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를 한 경우입니다. 작년 초등학교 3학년이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부분에서 글씨나 이런 것들 잘 쓰지는 못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거의 해석을 다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 쓰도록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 아버님이 도와주신 거는 이 실험을 갖다가 하기 위한 실험 장치의 설치 정도? 왜냐면 이게 그때는 이 실험을 갖다 할 때 실험 공간이 이렇게 작았던 친구도 있는데요. 실험 공간이 부엌이나 이런 데서 크게 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실험 장치를 설치를 할 때 작은 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긴 판대의 실험 장치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아버님들도 어른들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쓰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실험이 문제가 됐던 실험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 친구는 지금 다 이렇게 일일이 그렸잖아요. 고학년들은 어떻게 했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 그냥 그렸어요. 선으로. 네. 그래서 이 선으로 그린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서 했는데 이 친구 지금 다 그린 거거든요, 일일이. 네. 초등학교 3학년 답죠. 학생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 그림 실력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네. 이건 어머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고 애가 직접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그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본인이 여기서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써낸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들이 지금 이제 해서 작년에 붙은 케이스의 친구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 친구, 근데 이 친구는 붙었는데, 결국은 다른 영재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많이 썼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오감을 이용해서 관찰을 갖다 할 때 여기 보면 움직이다가 평평한 곳에 놓으면 쉽게 말하면 이거 만져보거나 보거나 어떤 걸 대보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이 친구 장소 옮겨가면서 우리가 변하는 모습까지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바늘은 고정하는 철을 중심으로 해서 2등분대에다가 흰색과 붉은색으로 구분되며 바닥은 검은색, 눈금은 흰색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나침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쓴 것 외에 여기 그 바늘을 갖다가 만약에 플라스틱으로 바꿔봤을 때 이 나침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봤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단계를 더 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가 아니라 소리를 이용해서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사실 소리를 지르게 되면 이 바늘이 움직이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진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 영역대에서 아이가 지르는 소리 영역대에서는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기다 적어놨고 그리고 나침판 조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통 애들이 두세 가지를 적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적죠. 원래 영재교육에서 영재를 갖다가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세 가지 적으시오 할 때 10가지 적어주는 친구를 영재로 봅니다. 그 가지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확실하게. 왜냐면 집중도가 많으면 그 집중도가 크면 꺼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재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의 대부분들의 특징은 그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아니고 이걸 다 그래서 영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산만입니다. 예, 지식적인 산만. 근데 그 지식적인 산만을 쏟아낼 수 있어야 그것도 또 영재더라고요, 요새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화산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다 묘사를 했죠.
네, 초등학교 4학년이 했는가 싶어요, 어머님. 네,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네, 저기 고대를 다니고 있지만 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갖다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아쉽게 네, 시간 엄수가 안 됐습니다. 네. 네? 왜요? 네? 왜요? 네, 놓쳤어요. 네. 이건 어머님 남학생이 한 거예요. 네. 예, 이거 애들이 엄청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애들을 그냥 시키셔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자녀분이 만약에 이렇게 못할 것 같다. 이거는 시켜봐야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애들이 몰라서 그러지 보여주면 한단 말이에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경험치를 늘려주셔야 돼요. 왜? 고등학교에서 이걸 원해요. 네. 근데 고등학교에서 숙제를 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앉은 자리에서 학습 시간에 이걸 써야 돼요. 중학교처럼. 그래서 그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제출을 갖다가 한 사례들이 있고 이 매미도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때는 애들을 그냥 저희가 무료 특강을 하고 첫 해라서 이 줌으로 68명이 들어와서 매주 그걸 갖다가 수업을 듣고 본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참 재미있게 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고 매미 없는 애들은 또 매미 어디 이렇게 있다라고 정보 알려줘서 진행도 하고 이게 매미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그 서초 반포에 있는 그 한양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네. 진짜 많아요. 네, 거기 그 다 주워 갔는데도 나중에 뒤늦게 가신 분이 주워 올 정도로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네, 이 친구는 붙은 거거든요. 마지막 전날까지 이걸 못했어요. 네, 근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없었으면 아마 근데 도와준 친구는 또 다른 데를 갔어요. 붙었는데. 이게 어머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자, 그리고 이 친구도 네, 이걸 다 이게 집에서 다 합니다. 이 남학생이 한 겁니다, 다. 네. 근데 이 그림이 오면 잘못된 거예요. 네, 얘가. 뭐가? 요 선이 들어간 게. 안 나옵니다. 잘. 네. 그래서 이 친구, 네, 거기서 한번 네, 고배를 갖다 마시고, 네, 그 다음에 붙은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네, 있기 때문에 성실한 친구라서, 네, 이렇게 지금 나온 거고, 일단 아이들이 하다 보면 이게 경험치가 늘어가니까, 다른 데서도 이게 실력적으로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교대 단점인데요. 서울교대가 파일을 수정한 사례가 총 3회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2번, 2022년도에 1번. 근데 이렇게 그 과제를 끝내서 업로드를 갖다가 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업로드 한 번 하면 업로드 다시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마지막 날 업로드를 갖다가 하실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일 공지가 이게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문자를 어머님들이 받으십니다. 어머님들이 문자를 받으신 내역을 갖다가 사진을 제가 다시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급하게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활동지가 아닌 파일이 첨부되었습니다. 수정된 파일로 활동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이미 그 수정 전 잘못 첨부된 활동지로 과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학생이 다 그 과제에 대해서 똑같이 0점 처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말이 많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들께서 그 문자나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과제나 이런 것들 수정해야 될 일이 벌어질 때 수정을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정보 분야인데 정보 분야는 왜 보여드리냐면 생각 외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정보하고 소프트웨어 영재원의 그 활동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갖다가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같이 하실 거를 좀 권해드려요. 네. 그리고 어차피 5학년 때는 정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가 영재원을 갖다가 진행을 할 때 한 번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어쨌든 간에 이 영재교육원이 정보영재원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강하는 애들도 정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정보영재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뒤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도서 목록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딱 주제를 4가지로 잡으면 뭐 니스트야 만들어서 어머님들한테 뿌리면 네, 사실 이거는 얼마든지 네, 이거는 어머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막 뿌려대는 자료는 네,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체험하고 그 자기의 어떤 책 읽은 부분이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책. 예를 들면 이 초등학교 만약에 3학년인데 우주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주에 보통 관심이 많으면 어머님들이 이제 코스모스라는 책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3학년들이 읽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읽어요. 예. 근데 코스모스라는 책은 학년을 막론하고 읽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할 때 양자 역학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질문이 대본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책 2권을 왜 알려드리냐면 책이 무거운데 모든 학년을 아우를 수 있는 책. 예, 그리고 약간 수준이 있는 책. 예, 그래서 양자역학하고 코스모스는 만약에 어머니들이 수준을 높이시고 싶다고 하면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읽어도 양자역학 한 권이면 이 과학에 대해서 미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 K모를 갖다 할 때 우리 약 친다고 하잖아요. 약 친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넣는 게 이제 지중상이나 평기야 이런 건데 그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넣으면 K모가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과학에서 책으로 그 부분을 갖다 만약에 한다면 코스모스하고 양자역학 책 두 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하게 되면 과학을 싫어하는 애들, 전혀 접근을 안 했던 애들도, 그리고 과학이 뭔가 안 풀리던 애들도 과학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수준을 갖다 높이실 때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책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게 읽었던 책.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동화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 만약에 지금 인공지능이 좋은데 인공지능에 관계되어진 책들을 갖다 조금씩 내가 읽는다라고 하면 그 책들을 갖다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건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책의 수준에 대한 거 고민을 너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서 지정한 도서 중에 영재원 도서인 초등과학 뒤집기가 있습니다. 성호주니어 출판사. 그렇다고 이 전집을 다 사주지 마시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책은 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딱 5권, 7권, 12권, 32권. 왜 그러냐면 시험이나 아니면 주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할 때 여기 생태나 이런 것들, 자석이나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오면 빗부분이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빗부분 책 읽었던 친구들은 또 도움을 봤어요. 그래서 빗부분, 그리고 이제 올해 안 나왔던 주제 중에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소리는 영재원에서 잘 나오는 주제예요. 근데 이제 서울교대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울교대에서 이번에 파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소리로 전환돼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그리고 3학년들 기준으로 하면 혼합물의 분리. 이 혼합물의 분리 파트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주제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책 4권 정도를 읽으시고 이 책을 도서 목록에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전집에서 초등과학 뒤집기 5권 빛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은 공부도 하고 도서 목록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왜 영재원 필독서냐면 영재원 중에서 서울교대가 추구하는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호주니어에서 나온 지금 과학 뒤집기는 교과 연계 책입니다. 이게 책이 아니고 교과에 있는 내용을 책으로 풀이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서울교대가 추구하는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책을 갖다가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제가 이거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7월 15일부터는 영재원 TV를 갖다 만들어서 운영을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머님들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여기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교대나 이런 것들 주차별로 이제 정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여기서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어머님들께서 유용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